점은 좀 앉았지. 자, 양도소득세 한번 봅니다. 자, 그 1번 지문 상당히 시험에 또 많이 나오는데, 자, 2년 전에도 또 출제했었죠. 자, 지금 이 주택 가격이 상당히 급등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는 주택 가격을 안정시킬 목적이야. 또 안정시킬 목적으로서 양도소득세를 뭐죠? 중과세를 했는데, 이 중요한 건 중과세를 했더니 주택 소유자 입장에서는 처분을 하면은 양도소득세를 많이 부담을 해야 되니까 처분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처분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주택 소유자 입장에서 주택 공급이 줄어들까요? 증가할까요? 처분을 안 하려면 팔려고 내놓은 주택도 걸어들이는데 공급이 줄어들죠. 그래서 우리가 시험 문제는 2년 전에 처분을 빨리 하려고 하고 주택 공급은 증가한다 이렇게 출제했거든요. 처분을 기피하니까 주택 공급은 오히려 뭐 하죠? 줄어들어요. 주택 공급이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난다. 이것을 우리는 주택 공급에 뭐라고 한다? 동결효과라고 해요. 동결효과. 주택 공급이 동결되는 효과라고 하는데, 그럼 주택 공급이 오히려 줄어들다 보니까 주택 가격이 안정되는커녕 오히려 뭐 한다? 상승할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뭐 상승도 약간 상승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 폭등했다는 게 문제였지. 그래서 여러분이 양도소득세 중과세 했더니 우리나라가 주택 가격이 많이 폭등을 했어요. 자, 우선 1번이고 2번도 시험에 많이 나오는데, 자, 정부가 주택에 대한 보유세를 또 뭐죠? 중과세를 할 경우에 주택 수요가 어떻게 돼요? 또 감소를 해요. 요즘 보는 형상이죠. 자, 그리고 세 번째, 토지 이용을 특정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정부가 어떻게 돼요? 우리는 토지 용도에 따라 세금을 달리 부과를 합니다. 이러면 시험 문제는요, 토지 용도에 관계없이 동일한 세금을 부과해야 된다. 이걸 2번 출제했어요. 토지 용도에 관계없이 세금을 달리 부과해야 된다는 거. 이 2번 정답으로 물었던 지문입니다. 자, 그리고 4번, 5번에 또 우리 헨리 조지가 나오죠. 헨리 조지는 이 진보와 빈곤이라는 저서가 있어요. 진보와 빈곤이라는 저서, 지금으로부터 여러분 한 150년 전 사상이라 생각하면 돼요. 자, 이때 헨리 조지는 뭐냐면 토지에서 나오는 지대 수입에 대해서 100% 징세, 세금으로 징수를 한다면은 그 지대 수입 자체만으로 정부의 재정 지출을 충분히 충당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래서 토지세 이외에 모든 조세는 철폐하자고 주장해요. 이것을 전문용어로 뭐라고 한다? 토지 단일세라고 해요. 단일세. 싱글 텍스. 토지에 뭐를? 단일세를 주장한다. 토지에 있어서 단일세. 자, 그래서 여러분 150년 전 그때는요, 정부의 역할이 뭐예요? 150년 전. 지금이 아니에요. 그때는 국방 치안이에요. 예? 그리고 복지 이런 거 생각도 안 하던 시대입니다. 지금은 뭐죠? 뭐 복지 지출도 많고 군사비 지출도 많고 엄청나게 많은 재정을 지출하기 때문에 토지세 수입만으로 안 되죠. 그러니까 여러 조세 수입이 있는데, 그래서 이 미국에서는요, 그래서 요걸 이제 고려를 해서 대통령 나오신 분들이 한번 80년대 후반에는요, 세금 어떻게 돼? 소득세, 법인세 폐지하겠다는 사람이 나왔었어요. 그러다가 그 사람이 그게 이론적으로는 되겠지만은 실제 하기 힘들다. 재정 적자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이 대통령 후보 사퇴를 했어요. 옛날에. 80년 후반에. 페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 트럼프 이분이 들어오시면서 또 뭐를 했냐? 세금을 또 깎아주겠다 이거야. 그러니까 옛날에 한번 꺾었으니까 폐지는 안 하고 소득세, 법인세를 반 깎아주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다 찍지. 근데 문제는 깎아주냐 이거죠. 깎았어요. 법인세 17%예요. 미국의 법인세 17%, 우리나라는 27%입니다. 가격 차이가 커요. 그리고 미국 소득세 또 반 깎았어. 예? 그래서 소비를 늘린 거지. 뭔지 아시죠? 그렇게 해서 늘려요. 그럼 우리나라도 뭐를 해줘야 돼? 예? 소득세를 감면을 해주든지, 돈을 조금 어르신이나 이런, 직장 못 듣는 젊은 사람이 보조금 주겠다. 그건 잘못된 정책입니다. 예? 아까 깎는 게 낫지. 소득세를 감면인데 왜 감면을 못 해준지 아세요? 우리나라 소득세 안 내시는 분이요 51%예요. 반에 안 내 소득세. 그게 정책 효과가 없어. 예? 그러면 소득세 감면하면 누구? 고소득층에게만 혜택이 많이 간다는 인식이 있어. 그래서 소득세 감면을 못 해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우리 진짜 웃기죠. 소득세 안 낸 사람 50%니까. 예? 우리나라는 그래서 세금 문제에 상당히 제약이 좀 많습니다. 또 하나가요. 완전 비탄력적인 공급 곡선이에요. 이 말은요. 공급 곡선이 완전 비탄력적이라는 것은 현재 토지 이용하는 용도가 있어요. 현재 용도에서 다른 용도로 바꾸기가 어렵다. 바꾼데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건물도 철거되고. 그래서 완전 비탄력적인 공급 곡선을 가진다는 것은 현재 용도에서 다른 용도로 옮겨가지 못한다는 걸 의미하는데, 공급이 이렇게 고정이 됐을 때, 정부가 토지 보유세를 부과하면 어떻게 돼요? 정부가 토지 보유세를 부과하면 아까 앞에서 우상향할 때는 세금을 부과하면 공급량이 뭐한다? 감소해요. 공급량이 감소하는데 공급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세금을 부과해도 토지 공급량은 변화가 없다. 중요한 건 공급량이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공급량 자체가 변화가 없어서 시장에서 가격도 변화가 없겠지. 그러니까 정가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공급량이 변화가 없어서 조세의 정가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원 배분에 있어서의 비효율성,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 왜곡이라 할까요? 우리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 왜곡을 초래를 하지 않는다. 자원 배분의 왜곡을 초래하지 않는다. 이런 세금을 우리는 전문 용어로 효율적인 세금이야. 자원 배분의 왜곡을 초래하지 않는 이런 세금을 무슨 세금? 효율적 세금이라고 하고, 이것을 헨리 조지라는 학자는 토지세의 중립성이 나타났다고 해. 헨리 조지라는 학자는 이 자원 배분의 왜곡을 초래하지 않을 때 토지세에 뭐가 발생했다? 중립성이 나타났다고 해. 토지세의 중립성이 나타났다라고 주장합니다. 헨리 조지의 주장입니다. 두 가지를 시험에 자주 지문에 또 출제를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양도소득세 전가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양도소득세 전가 할 수 있습니다. 네? 양도소득세 전가할 수 있습니다. 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면은 건물 소유주는 뭐를 통해서 임대료 인상을 하죠. 네? 그래서 전가가 되는 거예요. 자, 160 우리가 관련해서 문제 하나 풀어볼까요? 9번 문제. 자, 부동산 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부동산 취득 단계에서 부과되는 조세는 취득세, 인지세 등이 있다. 맞는 지문이죠? 헨리 조지는 토지에서 발생하는 지대의 수입을 100% 징세, 세금으로 징수할 경우에 이 토지세 수입만으로 재정을 충당할 수 있기 때문에
토지세 이외의 모든 조세는 철폐하자고 주장했다. 토지 단일세가 나왔습니다. 자, 집가 상승에 대한 기대가 퍼져 있는 상황에서 양도소득세가 중과가 되어 동결 효과가 발생하면 집가는, 자, 밑줄은 하락한다. 밑줄 하락한다 그러면 안 돼요. 집가가 오히려 상승할 수 있다. 그래서 3번 정답. 조세의 정가란 납세 의무자에게 부담된 조세가 납세 의무자의 부담이 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뭔다? 이전되는 것. 뭐를 통해서? 가격 인상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이전되죠. 맞는 질문. 부동산 세금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거나 또 분배의 불공평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부과되기도. 이런 분배의 불공평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뭐 누진세 부과하는 거죠. 자, 여러분 교재 174페이지로. 자, 부동산 개발. 자, 이용은 출제 안 합니다. 그러니까 넘어가시고 부동산 개발로 갑니다. 자, 부동산 개발에서 두 문제 우선 출제가 되는 부분인데, 문제 개론을 쉽게 내면요, 네 문제까지도 한번 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선 개발은 두 문제 출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 개발은 공간 개발입니다. 부동산 개발은 간단히 말하면은 3차원의 공간을 개발하는 것, 즉 공간을 창조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생활 공간, 쇼핑 공간, 레저 공간, 뭐 작업 공간 등을 제공해 주는 것을 목적으로 토지를 개량하는 활동이 바로 부동산 개발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학자 견해가 나와 있죠. 자, 월포드라는 학자가 나오죠. 토지에 건물과 같은 이런 개량물을 생산하기 위한 토지, 노동, 자본, 기업가적인 능력의 결합의 과정을 부동산 개발이라고 월포드라는 학자는 정의를 내리고 있고, 또 부동산 개발은 사회적인 수요와 또 환경 변화에 따른 토지의 최유효 이용을 위한 시장에 적응하는 과정을 부동산 개발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부동산 개발의 이제 개념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고, 개발 주체를 보면요, 공공개발 주체가 있거든요. 여러분 공공개발 주체를 1섹터라고 해요. 1섹터. 공공개발 주체 1섹터라고도 하는데, 자, 여러분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예? 우리가 SH 서울도시개발공사 뭐 이런 우리가 공사 부문이 제1섹터인 공공개발 주체가 됩니다. 자, 제2섹터가 뭐죠? 2섹터가 우리는 민간개발 주체, 토지 소유자 개인, 조합에 의한 개발 또는 주택건설 사업자에 의한 개발, 뭐 이런 것은 제2섹터입니다. 민간개발 주체. 제3섹터가 뭐죠? 요 두 개를 합친 거죠. 자, 공공은 인허가를 담당해요. 개발에 따른 인허가를 담당하고, 민간은 개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해서 민관 공동으로 개발하는 방식을 뭐라고 한다? 제3섹터라고 해요. 그래서 1980년대 일본에서 처음으로 나타난 용어고요. 우리나라는 요즘에 민간 자금 조달해서 많이 활용하고 있죠, 지금. 자, 1, 2, 3섹터라는 용어로 바꿔서도 또 설명한다. 자, 부동산 개발에 있어서의 과정이 나오죠. 자, 항상 우리는 이 월포드 얘기인데, 월포드를 세 가지가 나오거든요. 지금 이제 배우는 부동산 개발 과정, 부동산 개발의 위협, 부동산 개발의 타당성 분석이 전부 월포드의 이론입니다. 자, 월포드는 부동산 개발 과정 순서를
7단계로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재. 자, 첫 번째가 바로 무슨 단계냐 하면은 구상, 아이디어 단계라고요. 여러분 우리 개발하려면 무작정 개발이 아니죠.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 생각을 좀 해야 되니까 어떠한 형태의 개발을 할 거냐, 또 개발된 공간을 어디에 위치 또는 배치시킬 것인가, 이런 것을 구상을 먼저 해야 됩니다. 그게 첫 번째 구상 단계고요. 자, 그 두 번째는 예비적 타당성 분석 단계. 예비적 타당성 분석 단계인데 개발 사업 아직 안 했습니다. 이 개발 사업으로부터 앞으로 미래에 예상되는 현금 수익, 돈이 있고 또 나가는 비용이 있어요. 현금 지출을 추계를 하는데 문제는 이게 정밀하게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뭐를 간단히 계략적으로 분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비적 타당성은 항상 뭐가 나와야 된다? 예비적 타당성 분석 단계는 계략적으로 추계를 해서 분석한다. 항상 계략. 정밀하게 분석하는 것이 아니다. 시험에 나올 때 계략적으로 추계해서 분석을 해서 사전에 미리 수익성이 있느냐 없느냐 검토해보는 단계가 예비적 타당성 분석 단계인데 시험 지문에 두 번째는 자주 출제를 합니다. 세 번째는 분석을 하면은 수익성이 있으면 개발 사업을 추진을 해야 되니까 개발 사업의 대상인 땅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적정한 부지를 모색하고 그 부지를 확보하는 단계가 세 번째, 부지 구입, 매입 단계입니다. 네 번째 이제 매입을 하면은 분석해줘. 토지 어떻게 돼? 지질, 지형, 지세 분석을 하고 설계 시공 가능한가? 기술적 타당성 분석도 하고 개발하는데 토지 이용 규제 대표적 수단 지역지구제죠. 법률적 제한이 있는지 여부 분석을 해야 돼. 그리고 또 뭐다? 경제적으로 수입 비용을 비교해야 돼. 그래서 기술적, 법률적 타당성 분석에서 타당성이 있다 하더라도 경제적으로 타당성이 있으면 개발 사업을 진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경제적 타당성 분석이 그래서 가장 중요합니다. 비용보다 뭐가 많아야 돼? 수입이 많이 들어야죠. 자, 그러면 이러한 타당성 분석 단계에서 자, 여러분 타당성 분석의 결과 타당성 분석의 결과가 비록 동일하다고 할지라도 이 개발업자는 어떻게 돼? 그 개발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돼? 채택할 수도 있고 채택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개발업자마다 개발 사업에 대해서 요구하는 수익률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 개발 사업을 채택할 수도 있고 채택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개발 사업의 타당성이 있다 없다 말하기가 곤란합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는 자금을 조달하는 우리가 금융 단계가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물리적인 공간을 창조하는 단계로서 택지를 조성하는 건설 단계. 마지막 일곱 번째가 조성된 택지를 분양하는 마케팅 단계. 그래서 개발 사업이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 여부는 그 개발 사업에 뭐에 달려있죠? 이 시장성 여부에 달린데, 이 시장성은 이 개발된 공간이 시장에서 매매되거나 임대될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하죠. 매매되거나 임대될 가능성, 임대될 수 있는 능력을 시장성이라고 하는데, 시장성이 있으면 개발 사업은 성공으로 갈 가능성이 많고 임대될 가능성, 매매될 가능성이 없다면 그 개발 사업은 실패로 갈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개발 사업에 있어서 우리는 초기 단계에서부터 임대 활동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왜냐? 완공 후에 공실유리 없이 안정적인 임대료 수입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개발 사업 초기 단계에서부터 임대 활동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 마케팅 단계가 일곱 번째입니다. 자, 그래서 순서를 보면요, 두 번째 단계와 네 번째와 일곱 번째가 시험 지문에 자주 출제가 되는 지문. 두 번째, 네 번째, 일곱 번째가 자주 출제되는데, 근데 이 순서는 여러분이 26회 때 출제했었죠. 그래서 순서 묻는 거
첫 번째부터 7가지 순서 묻는 거는 2번 출제했습니다. 12회 시험과 26회 시험에 출제했기 때문에 출제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출제는 그 안에 있는 뭐다? 내용을 가끔 지문 속에 묻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동산 개발을 시험에 낼 때 박스로 내거든요. 박스. 부동산 개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거. 그럼 보기는 몇 개? 5개 정도 놓고 거기에 개발 개념도 들어오고 아까 얘기했지만 개발 과정도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5개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틀린 거 찾는 거, 옳은 거 찾는 거 출제를 많이 하는데 올해 시험은 이런 박스 형태로 출제가 예상이 되는 부분. 작년에도 박스 나왔죠. 재개발 사업 시행 시에 어떻게 돼?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 찾는 걸 출제했습니다. 그래서 요즘 재개발, 재건축 사이에 수익성이 있느냐 없느냐, 긍정적 요인, 부정적 요인, 요걸 출제를 했는데 그래서 그것은 여러분이 우리가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하게 배우는데 다음 주에 여러분 교재 186페이지에 부동산 개발의 위험, 타당성 분석 또 올해 출제가 예상되는 부분이죠. 자, 이 부분은 다음 주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개발, 관리, 마케팅 끝내서 부동산 투자 이론으로 이렇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3월 다 갔고 이제 4월 벚꽃 필 때 저쪽에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